여러분 친구 목록을 한번 쭉 내려보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켜보셔도 좋습니다. 분명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팔로워는 수백 명인데 게시물은 영 개인 사람. 혹은 프로필 사진조차 기본 이미지인데 내 스토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읽는 그 친구 말입니다.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혹은 무엇이 무서워서 그 화려한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단순히 소심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미스터리, SNS는 하지만 내 사진은 절대 안 올리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단단한 내면의 요새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디지털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고도의 전략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 형태인데 중앙의 감시탑에서 죄수들을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현대의 SNS는 바로 이 파놉티콘의 자발적 버전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옥의 창살을 열고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일상은 나만의 성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의 감동을 느끼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꺼내듭니다. 인증샷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소중한 경험은 오롯이 내 것이 아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로 변질됩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내 일상이 타인의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스윽 지나가는 소모품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서울의 북한산이 천혜의 요새가 되어 도심을 보호하듯 이들은 비공개와 무게시라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남들이 내 삶을 평가하고 내 행복의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한 자존감의 독립군들입니다. 우리는 좋아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알람창을 확인하게 되죠.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응이 미지근하면 어떤가요?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찍은 사진이 잘못된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클릭 수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진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 도파민의 굴레를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확고한 내적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다면 누군가가 맛있어 보여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지 않아도 그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눈으로 직접 자신을 대면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남들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갈구할 때 이들은 무대 뒤 편안한 소파에 앉아 그 소동을 구경하는 관찰자와 같습니다. 박수를 받지 못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조명이 꺼진 뒤에 허무함을 느낄 이유도 없죠. 이들에게 자존감이란 타인에게 빌려온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길어올린 단단한 갑옷과 같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전시될 때가 아니라 오롯이 경험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 번째, 미스터리라는 강력한 매력을 소유한 심리적 권력자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때 호기심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투명해서 편안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NS를 활발히 하면서도 자기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긴장감과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저 친구는 요즘 뭐 하고 살까? 어딜 그렇게 자주 다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은 곧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인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주도권을 쥐게 만듭니다. 나는 상대를 다 알고 있는데 상대는 나를 모른다는 것. 이건 마치 안개가 자욱한 전쟁터에서 남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가십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존재감을 유지하는 아주 영리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의 얕은 관계보다 오프라인의 깊은 연결에 집중합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으니 친구들은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야 합니다. 인스타 보니까 잘 지내더라 라는 영혼 없는 인사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좀 보자 라는 진심 어린 안부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의 가벼운 연결을 거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현실 세계의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네 번째, 포모 증후군을 이겨낸 정서적 자산가들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란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합니다. 남들은 다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불안한 말이죠. SNS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이 증상이 도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화면 속의 화려한 일상이 사실은 1%의 하이라이트만 편집된 허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혹시 돌고래 피터 이야기 아시나요? 겉으로는 인간과 교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조라는 감옥과 고독이 있었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사한 호텔 수영장 사진 뒤에는 카드 할부금의 압박과 사진을 찍기 위해 소모된 수백 번의 셔터질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런 허례허식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진짜 성장을 위해 사용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지의 풍경을 렌즈로 가두는 대신 자신의 오감으로 그 풍경을 직접 받아들입니다. 기록은 기계가 하지만 기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픽셀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 근육에 각인된 생생한 감각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통해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올린 사진 한 장으로 내 동선이 파악되고 집 구조가 드러나며 심지어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통해 내 경제력까지 분석당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은 한번 남기면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이 전쟁에 대비해 아파트 단지를 요새처럼 배치하고 지하철역을 방공호로 설계했듯 이들도 자신의 디지털 영토를 요새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혹시 모를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또한 과거에 내가 남긴 기록이 미래의 나를 발목 잡는 일도 없겠죠. 이들에게 SNS는 정보를 얻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창문일 뿐 나를 가두는 거울이 아닙니다. 철저히 도구적으로 SNS를 이용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SNS를 하면서도 사진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소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현대사회의 속성을 꿰뚫어보며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아끼는 지혜로운 침묵자들입니다. 이들은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 심장박동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보여지는 삶보다 살아내는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소통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느 순간 SNS를 하며 피로감을 느낀다면 혹은 타인의 화려한 일상 앞에 내 삶이 작아 보인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침묵하는 고수들의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끔은 카메라 렌즈를 닫고 오직 여러분의 눈으로만 세상을 담아보세요. 좋아요 알람을 끄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짜 만족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만이 주인공인 단 한 번뿐인 현실이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하게 자기를 과시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묵묵히 나만의 속도로 걷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디지털 시대를 가장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고 있고 기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순간은 그 자체로 고귀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을 켜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조용한 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사진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리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 침묵 속에 어떤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